국방부에 확인했습니다. 전환지연 작전 성공했다고 미국이 좋아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유를 한국은 벼르고 있습니다. 7월까지 8월 훈련을 연기하자는 미국 주장을 한국은 거절했고 결국 미국은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훈련은 축소하되 전작권 전환 검증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증 기준을 자신들이 정하는 것이니 최소한 미국이 전작권 검증에 나서려면 7월 말에는 팀과 장비 운송 계획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한국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이 취임 최저치로 하락하는 모습에 고무되었는지 훈련을 불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 불가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검증을 위한 어떤 준비도 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코로나와 2주 격리를 요구한 한국 방역정책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8월 18일에 시작한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제가 전화로 확인한 결과는 전작권 전환 검증훈련에 대한 연습을 진행 중이라는 국방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2단계 검증훈련이 아니라 검증훈련을 하기 위한 연습훈련이라는 것이 국방부 공식 답변입니다. 즉 이번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훈련은 미국 발표처럼 제외된 것입니다. 국방부에 전화통화를 하고 분한 마음에 영상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좀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 6월 16일에 유튜브 시작한 뒤로 하루 한 편 이상을 올려 삭제된 영상을 빼고도 470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번처럼 멍하니 무기력하게 일주일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인 저도 그러한데 한국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얼마나 분해하고 답답해할지 가히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정치, 경제, 군사, 무역에서 세계를 쥐고 흔드는 나라와 당당한 협상을 하고 3년여의 세월 동안 많은 외교적 성과를 내어주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흔히 말하는 미사일 지침 변경으로 얻어낸 군사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체연료 사용, 사거리 제한은 남았지만 비례성으로 보완이 가능한 중량 제한 철폐, 이런 정도의 성과만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정부로서 역할을 이미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40년 전에 주사파 운운하며 현 정권의 이념의 잣대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이번 국방부가 발표한 300조 투자 계획을 보면 국가 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신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안보 정체성을 지닌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전작권 검증훈련 취소로 심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보여준 명분은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어느 나라나 정권 교체기에 새로운 일은 만들지 않고 기존의 일도 유지한 채 진전시키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차기 정권의 판단을 유보하는 정책을 지향합니다. 쫓기듯 결정하는 정책은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는 오래된 경험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한국의 사드 반입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 이례적인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전작권 검증훈련은 2단계와 3단계가 남았습니다. 올해 2단계 검증훈련이 시행된다면 모르지만 내년으로 2단계 검증훈련이 넘어가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반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2021년 2단계 검증을 하고 2022년 8월에 3단계 검증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단계 검증훈련까지는 열리겠지만 이런 계획조차도 무기한 표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 1월 집권하고 한국에 대해 존중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아베가 무역보복을 발표하고 한국이 정면 대응을 천명하였습니다.
2019년 8월 독도훈련에 대해 미국이 비판하고 한국이 영토 주권의 내정 간섭을 지적하는 발표하고 비슷한 시기에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힘을 앞세운 압박으로 한국 정부를 다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한미 수교 이후 처음으로 외교 안보 진영을 총동원하며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라는 걸 한국에 합니다.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주한대사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를 설득합니다. 이 이전까지 뉴스를 검색해보면 일개 차관보, 그것도 국무부나 국방부도 아닌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이런 직급이 방한해에 한국 정부와 대화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언론기사 일면을 장식하곤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 바뀌고 코로나를 훌륭하게 대처함으로써 일약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고 6.25 전쟁 분단국가 이미지를 단숨에 벗고 수치상으로가 아닌 정서적으로 선진국, 선진국가로 세계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와는 다릅니다. 오바마 때의 한국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고 바이든은 오바마 때의 한반도 정책을 대부분 유지한다고 하며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이용해 사드 설치를 밀어붙인 그런 사고, 그런 정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전작권과 관련해서 미국 공화당은 전환에 긍정적이고 미국 민주당은 여러 이유로 전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전작권 반환을 강력하게 추진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집권하면 가져올 기회를 스스로 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 가져오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놓는 그런 짓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한국 모습에 익숙한 미국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바이든은 최우선 과제로 동맹관계 복구를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이전의 한미 동맹관계, 민주당 바이든이 집권하고 오바마 때의 한반도 정책을 복구하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권이 교체된다 해서 현재보다 대미 협상을 못할 것으로 보진 않지만 오바마 때 힘으로 다스림을 줘야 하는 나라로 한국이 인식된 문제로 약간의 불편함은 겪게 될 듯 합니다. 문제는 전작권입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국민이 나서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바마는 천안함 사건을 아주 지능적으로 활용해 한국 정부에서 뽑고 싶은 것을 다 뽑아먹었습니다. 트럼프는 딱 한 번 거론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무시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미국발로 천안함 제조사가 이뤄진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전작권은 어쩌면 협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전 정부 협상을 존중하고 있지만 지연과 무산시키는 작전을 미국이 펼친다면 한국의 카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카드가 정치, 군사, 외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지만 협상으로 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전작권은 형식적이지만 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있습니다. 동일인이지만 서로 다른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파장이 적지 않지만 한국이 한미연합사령부를 탈퇴하는 것만으로도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됩니다. 전작권을 행사하고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연합사령관이란 직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 지금 한국에는 3개의 사령부가 존재합니다. 3곳의 사령관은 동일인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두 겸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연합사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면 전작권은 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지휘권 상실은 별도의 주권회복 선언이 없어도 자연 한국 대통령에게 돌아옵니다. 군령은 무형이지 물질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으로선 가장 뼈아픈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전작권과 지휘권을 모두 잃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국내에서부터 정치적으로 거의 폭풍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미국은 지휘권과 전작권을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보관을 여러 차례 내보였습니다. 현재 계획으론 검정이 끝나면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를 만들어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지만 이 미래 한미연합사를 유엔사 아래 편입시키길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결국 미국은 전작권, 지휘권 모두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전작권을 회수한다고 대통령이 선언해도 전작권은 회수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론입니다. 한미 정부 간 강하게 충돌하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국민이 강하게 요구하면 미국은 협상에 나서야 하고 주권 문제이기에 미국은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